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5일자 180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 차트 보실까요? 비트코인으로 되어 있었네요. CL 차트고요.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됐었죠. 그래서 71달러 40 밑에 종가가 세틀먼트 가격이죠. 종가 기준 71달러 딱 걸쳐서 그 세틀이 됐었었죠. 그리고 나서 월화 치고 올라가서 월요일도 보시면은 72.46, 제가 71.46, 72.46 두 개 되게 중요한 레벨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뭐 그 이유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이렇게 저항받은 거 굉장히 많았고, 지난 1년 동안. 이게 지금 지난 1년까지는 아니군요. 9월 이후로 거의 한 3개월, 4개월 동안 71.46에서 계속 눌려 있었고, 잠깐 튀어 오르나 싶었더니 여기에서 또 저항받고 해서 71.46, 72.46이 되게 중요한 레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월요일에도 올라가서 72.46에서 저항받고 내려왔고, 장 오픈하면서 72.46에서 지지받고 올라갔고, 그래서 여기 뚫으면서, 여기도 사실은 이거 뚫으면서 여기서 한 번씩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여기서 또 저항받고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 71.46 근처에서 또 지지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저항선으로 내려서 쭉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미리 그려놨던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있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도지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72.46 근처에서 했죠. 시가가. 그리고 나서 좀 오르나 싶었다가 다시 내려와서 70.474에서 세틀이 됐습니다. 70.57까지 종가는 내려왔는데 세틀먼트 가격은 70.74 맞나요? 70.74? 70.74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내려온 거죠. 종가는 50대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지금 이 근처에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71, 72 사이에서 엎치락 뒤치락 이 1달러 안에서 이렇게 레인지가 되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이 업 트렌드 라인 벌어지는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저항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고, 얘가 이렇게 점점 넓어지니까 이걸 계속 따라가지는 않을 거고, 레인지를 굳이 말하자면 지금 현재로서는 70까지는 가지를 못했고, 뭐 70대 중반 70.50 뭐 이 정도죠. 70.50 거기서 여기 있는 74까지, 사실은 이게 74까지 더 올라갈 가능성까지도 봤었는데 확실히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강했습니다. 여기서도 저항받았고 여기서도 저항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항받는다는 예측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74까지 올라가는 건 당분간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70까지 해서 70 밑으로까지 내려와도 여기에 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랑 이 빨간색으로 한 70.08 라인, 사실은 이게 70 라인이죠. 어떻게 보면 이 70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서 지금 당장 다음 주는 70과 74 사이 이 근처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되게 높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되게 길쭉길쭉해 보이지만 크게 보면은 그 계속 1, 2달러의 그 여기처럼 이렇게 쭉쭉 길쭉길쭉한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아니고, 뭐 오르건 내리건 여기서 되게 짧게 이렇게 끊어서 내려와 가지고 뭐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1일 상하 그 영역이 2달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막 계속 있죠. 그리고 뭐 3달러는커녕 2달러 겨우 넘기기 어려운 정도, 계속 그런 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라틸리티가 크지 않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줄 수 있겠죠. 색깔은 파란색, 초록색으로 일단 한번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 다운 트렌드 라인 내려오는 거는 일단 이제 필요 없다고 보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월요일까지만 해도 여기가 이거 밑에 했나 했는데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큰 삼각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를 여기서도 뭐 핑크색으로 다시 해보면 얘랑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는 여기에서 지지받고 저항받고 했던 것들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하고 상관없는 요 다운트렌드 라인에서 여기서 또 이중 저항 받았고 여기서 이중 지지 받았고 뭐 이런 식의 카테고리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내려줄 수 있겠죠. 얘는 초록색. 예? 그래서 이제 이 금요일 봉이 이제 월요일에 이렇게 다시 월요일이 그 휴장이죠. 그래서 화요일에 이렇게 다시 올라갔을 때 이 트렌드 라인을 저항선으로 이용을 해서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 그리고 얘 말고 핑크색, 빨간색과 핑크색에 지금 이중 지지가 있고 여기에 오는 저항이 있고 뭐 파란색 71.46, 72.46 중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빨간색 하나, 핑크색 둘, 요거 셋, 요거 넷, 요거 다섯, 뭐 이 정도의 저항선이 당장은 있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장은 일요일 날 일요일 저녁에 현지 그 익스체인지 시간으로 일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 날 1시까지 하고 한 6시간인가요? 5시간 쉬고 다시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됩니다. 그걸 전체를 화요일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짜는 거의 이틀이지만, 그래서 그 화요일장은 다른 날보다 볼라틸리티가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여기,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래서 이 사이 70.08, 72.46, 그 위에 74까지도 다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지저항선들을 시간별로 잘 쪼개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있는 지지저항선들 잘 체크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겠고, 당분간은 70과 74 사이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뚫려 내려가면 보시다시피 이 밑에 있는 요 핑크선, 핑크 레벨 아니면 그 밑에 있는 66.80 레벨까지도 가능하죠. 이 중간에 뭐 걸리는 게 없죠. 여기에 있는 뭐 트렌드 라인이 이 중간에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걸리는 게 없고,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있지 않아요? 라고 하겠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다운 트렌드 라인이 아닙니다. 뭐 이거 없애도 될 정도로. 그렇지만 일단은 여기 이중 지지가 있으니까 이거 지워버리죠. 그냥 보기 싫으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빨간색, 핑크색, 초록색, 파란색 요 4개, 그리고 이 위에 72.46, 여기에 있는 뭐 얘네들에 비해서는 얘도 지금 중요하게 쓰여졌지만 얘네들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는 이 빨간색, 핑크색이죠. 핑크색 그 삼각형 벌어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하되 74가 지금 당장은 상한선으로 보인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CL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ES죠. 네, ES도 일단 지울 거 먼저 지울게요. 그래서 이런 그 패러렐 채널 지우고 뭐 이런 애들도 지워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살아 있고 얘까지도 놔두고 얘는 지우고 얘도 지우고 뭐 여기서 이전에는 되게 중요하게 쓰였던 것들 다 지웁니다. 그리고 레벨들은 남아 있고요. 레벨들도 뭐 지워야 될 거 있으면 지울 텐데 지금 당장은 지울 만한 게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일단 지웠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한번 치고 올라가서 전고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역사상 고점도 이제 한번 찍어는 넣기예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 레벨, 이게 그 12월에 FOMC 그 레이트 시전 때 거의 2025년 동안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쭉 빠졌었던 거죠. 맞나요? 예. 그리고 뭐 얘인가요? 얘구나. 얘가 딥시크 쇼크였나요? 얘가 딥시크 쇼크군요. 얘가 딥시크 쇼크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었던 것이 다시 이제 조금씩 치고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이 밑에까지 5,948 이때까지 내려온 것도 있지만 이건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였고 월요일 얘도 그 타리프 관련된 쇼크였었죠. 그래서 타리프 관련된 쇼크 때문에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됐고 6102.25 요 파란색 레벨에서 저항받고 이렇게 한번 삐져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될 때만 해도 이 파란색 레벨을 넘어서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훅 내려왔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에는 6039.75 레벨 정도, 그리고 뭐 더 내려오면 여기에 있는 것까지 했지만 이미 얘가 한번 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 레벨 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레벨도 의미가 있는 레벨이었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밝혀졌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있었던 것도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놔두고, 그래서 수요일에 여기까지 또 한번 밀려 내려왔었고, 그리고 요거 따라서 내려오는 거, 뭐 여기서 한번 맞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작용을 했지만 그냥 걸치기만 했죠. 그래서 얘는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더 없어졌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눈에 띄는 트렌드 라인에 해당되는 거는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그래서 지금 이걸 또 뚫고 내려왔지만 이걸 따라서 올라가는, 각도상으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분위기가 돼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되는 것도 목요일 날 뚫렸죠. 하지만 이 자체로는 뭐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놔두는 게 맞을 것 같고, 금요일 날 도지를 만들었죠. 뭐 매크로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CPI가 있어가지고 한번 내려왔지만 금세 회복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펀더멘탈들이 또 받쳐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단 장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상황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거를 과연 신경 쓰지 않고 있을까?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컨펌이 되고 인플레이션 진짜 심해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그때서야 패닉 세일이 나오겠죠. 하지만 아직은 그게 아니고, 뭐 관세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하고 그런 무역 전쟁 내지는 환율 전쟁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식 시장을 낙관적으로 본다? 뭐 주식 시장 내의 파티스펀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과연 그게 계속 될까? 그게 언제 꺾일까?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도 이 전 고점, 이 역사상 고점 뚫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목요일날 이걸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PPI가 그렇게 안 좋게 나왔음에도. 근데 그걸 또 다르게 해석을 하려면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냐면 프로덕트 프라이스 인덱스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인덱스라는 거는 공장에서 나오는 가격이죠. 그래서 그 프라이스가 오른다는 얘기는 고스란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잘 팔리기만 하면 가격이 오른 만큼 수익으로 잡힐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브하게는.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되면 소비가 계속 받쳐줘서 그 가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들 때문에 재고로 쌓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 소비가 받쳐주지 못하고 이럴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오르고 PPI가 오르면은 시장에 안 좋게, 주식시장 안 좋은 쪽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희망 회로를 돌린 거죠. 그래서 PPI가 높다고 해서 그냥 오른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그래도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올 걸 기대했습니다만 또 뭐 딱히 그렇지 않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그 딥시크에 관련된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나 이쪽 AI 관련 주식들도 또 다시 같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장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버텨줬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고점들을 뚫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계속 그런 생각이 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좀 회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십자가 도지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 도지의 큰 의미를 또 두기는 어려운 게, 십자가 도지의 그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너무 작죠. 만약에 이게 뭐 어디죠? 뭐 그 전에 뭐 이 정도 사이즈만 됐어도, 아니면 뭐 이 정도 사이즈만 됐어도, 이게 뭔가 추세 전환이겠구나라고 할 텐데,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근데 요 정도 사이즈 이렇게 나온 거는 추세 전환이 안 되죠.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길게 십자가 도지 나왔지만 추세 전환이 안 되긴 했지만, 뭐 이때랑은 또 좀 분위기가 다르죠. 이렇게 레인지 무브처럼 가다가 십자가 도지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뭐 월요일장 휴장이고 화요일장부터 시작을 할 텐데, 하지만 당장에는 요게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죠. 이 길이들로 봐서는. 물론 이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니 뭐 딥시크 있었고 관세 있었고 뭐 여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좀 약해 보인다. 목요일 하루만 삑 하고 올라갔다가 금요일날 바로 도지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걸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이 트렌드 라인을 뚫느냐 안 뚫느냐. 이 트렌드 라인도 사실은 레퍼런스 라인이에요. 레퍼런스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가 있구나만 보는 거지, 레인지 무브가 이렇게 됐을 때는 뭘 하면 안 된다? 트렌드 라인 새로 그리지 않는다라는 법칙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서도 지금 이게 일단은 레인지가 시작이 된 다음이고,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상황에 여기에 트렌드 라인을 긋는다? 이 트렌드 라인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이 트렌드 라인은 레인지 무브 시작하기 전 최초로 만들어진 거라서 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레퍼런스 라인으로만 그냥 생각하시면, 이게 지금 이거를 따라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올 확률이 더 높아서 당분간은 이 전고점 아니면 이 전고점, 그리고 뭐 새로 전고점을 하나 새로 찍더라도, 그러니까 그 역사상 고점이에요. 여기 하나 찍더라도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계속 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정도로 ES는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NQ죠. NQ 차트 보시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정말 오래된, 뭐 거의 2년 넘은 패러렐 채널, 2년 동안 이렇게 우상향 했다는 거죠. 2년 동안에 이 패러렐 채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패러렐 채널이 안쪽으로 들어온 게 2월 초고, 뭐 나간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나갈 뻔하다 다시 들어왔고, 이 핑크색 레인지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핑크색 레인지가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데, 핑크색 레인지를 일단 한번 뚫었죠, 금요일에. 목요일만 해도 상한선에 닿을 뿐 뚫지는 못했는데, 일단 뚫었지만 컨펌은 안 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저항선으로 쓰였지만, 여기까지 가서 이거를 지지선으로 썼다 하기엔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핑크 이 레벨도,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핑크 레벨도 뚫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빨간색 레벨에 저항을 받은 걸로 봐야 되고, 얘 지우고, 얘는 놔둘게요. 그냥 레퍼런스 라인으로, 이게 어떤 트렌드 라인이라기보다는 이런 각도를 유지한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지지저항선으로 사용하시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그 NQ는 전고점까지는 아직 닿지 못했죠. 하지만 그 다음 레벨에 있었던 거는 일단 한번 뚫은 거죠. 그래서 ES보다는 상승 무드가 좀 더 있다. 하지만 ES보다 더 아래에서 이렇게 이미 여러 번 시작되어서 언제죠? 12월 달에 시작된 요 레인지를 이제 막 벗어나려고 트라이를 하고 있는 단계.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저는 일단 요 빨간석에서 저항받고 내려올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밑에서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왜냐면 여기 이 길쭉길쭉한 애들은 사실 그리지 않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그래도 따라서 올라가는 게 눈에 띄죠. 그래서 뭐 이게 거의 패러렐하진 않습니다. 거의 패러렐해 보이지만, 평행해 보이지만 평행하진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모이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선이고요. 얘가 워낙 길기 때문에. 얘도 길고, 뭐 굳이 그리려면은 여기에 있는 선으로 이렇게 그려줘도 되지만, 이것도 뭐 그렇게 막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 두 개 다 어떤 트렌드 라인이라기보다는 레퍼런스 라인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지지저항선을 사용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 여기에 걸쳐서 요게 지지선으로 지금 작용을 여러 번 하고 있었다는 거가 오히려 얘가 더 믿을 만한 지지저항선이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핑크색 라인을 넘어가기 쉽지 않아서, 넘어간다고 해도 다시 이 안으로 금방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서 신고점이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핑크색 라인이 당분간 다시 더 안으로 들어와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올라가서 똑 찍고 다시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96127 여기에서 시작된 요 레인지 지금 살짝 밑으로 내려가긴 했는데, 이거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살짝 따라 내려오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뭐 왜냐면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굉장히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내려오지는 않고 이렇게 영향만 받은 느낌이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도찌도찌 만들고, 월요일도 뭐 이것처럼 십자가 도찌는 아니지만 도지 만들고, 얘도 뭐 도지라면 도지고, 수요일 날도 내려왔다가 좀 올라갔나 싶더니 목요일 날 다시 빠졌고, 내려왔다 다시 또 여기까지 했고, 요 레벨. 그래서 굉장히 작은 96127에서 99334 이 안쪽에서 이렇게 해서 우밀조밀 이렇게 있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 트렌드 라인 이렇게 그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요 핑크색 라인, 여기 이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그렸죠. 여기서부터 그리는 게 좀 애매해서. 그래서 이렇게 온 이 핑크색 레인지,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려오지는 못하고 다시 일로 올라갔습니다만, 이게 지금 레인지를 만들고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게는 요 10,000달러에서 눌려서 10만 달러에서 눌려서 핑크색이랑 10만 달러 요 작은 레인지를 새로 구성하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언제 12월 달이랑 1월 달에도 그런 느낌은 있었으니까, 얘 다시 뚫고 올라가서 또 언제 이렇게 한 번씩 훅훅 치고 올라갈지 모르는 거죠. NQ가 달려가면은 얘도 이제 뚫겠지만, 요즘에는 NQ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조금 NQ가 밀고 올라가는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따라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정도의 느낌의 움직임은 최근엔 거의 없었어요. 뭐 어떤 식으로든 올라가거나 내려왔지, 저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일이 뭐 여기서도 일주일 이상 열흘 가까이 연장된 적이 없었죠. 지금 이것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흘이죠, 거의. 거의가 아니라 거의 그냥 열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잠깐 있었는데, 여기도 저거랑 비교할 정도는 아니고, 언제쯤 뭐 한 이때쯤이나 돼야, 언제죠? 2023년 12월입니다.
거의 1년도 넘었었을 때 그때 그런 식으로 움직였고 그때만 해도 그 마켓이 이렇게 시프트해서 이렇게 안정화되기도 전이에요. 이게 깨진 게 트럼프 당선되고 나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여기서 한참 이렇게 막혔을 때도 저런 식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뭐 물론 얘가 이렇게 매트로 내려왔으니까 요 각도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저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냥 옆으로 횡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것들이 발견된 게 거의 2년 전, 1년 반 전 막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그냥 예사로 보고 넘길 수는 없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레인지 그리고 넓게는 핑크 레인지 지금 짧게는 96127이랑 1만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죠. 요게 미니멈 한 매크로 레인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 10만하고 요 핑크색 여기에 있는 레인지 이게 중급 레인지 그리고 이 핑크와 저 위에 있는 핑크 이게 라지 레인지 그래서 마이크로 미들 라지, 매크로, 뭐 매크로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마이크로 레인지, 뭐 로컬 레인지, 미드 레인지, 라지 레인지 이렇게 보시고 아 얘가 치어 오르면 여기까지 가겠구나 여기 내려오면 여기까지 가겠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당장은 그렇게 크게 움직일 여지가 좀 없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번 주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CPI 있었던 것도 있고, 뭐, PPI도 있었고, 리테일도 금요일에 좀 나왔는데 거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리테일도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리테일이 세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장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그 리테일이 세게 나온 거는 이게 묻힌 이유가 1월 달에 리테일이 그 기대치보다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이게 뭐지 했는데 1월 달, 2월 달을 그러니까 12월, 1월이죠. 12월, 1월을 섞으면 그냥 보통 수준의 리테일 세일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미국 경제 되게 강하구나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오히려 PPI가 리테일 셀보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죠. 오히려 이게 물가가 오르는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뭐 장이 확 오르는 쪽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싶긴 한데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이런 식의 어떤 행복 회로가 맞는 걸까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음 달, 다다음 달, 뭐, 거의 기준금리는 동결될 걸로 보는데, 과연 이 동결이 동결만으로 끝날 것이냐, 혹시 올려야 되는 상황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때쯤 되면은 장이 훅 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런 매크로 넘버들에 대한, 것들. 물론, 그런 거에 집중하기에는 지금 새로 들어선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일들이 너무 대단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묻힐 가능성들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매크로들은 하나하나 다 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